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아파트 최근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의 시세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양권들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시세에 거래가 되고 있고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회 재직 이후에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렸죠. 분양권 거래가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전에 이제 분양했던 물량들이 입주가 안 된 단지들 위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한번 보시죠. 결론적으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올라도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화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 화면에 이 네이버 부동산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실거래된 가격 그리고 호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과 호가 위주. 자, 호가가 얼마 나오나. 자, 그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서울이 얼마나 폭등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서울이 얼마나 올랐는가 우리가 한번, 얼마나 폭등을 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점에서. 그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죠. 널리 알려지신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 이야기가 이제 주로 이제 공급론으로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아직도 더 올라갈 것 같다. 자,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에 대한 논리라고 할까요? 인과관계는 오직 공급량이에요, 공급량. 자, 그런데 가격을 보질 않아요. 절대 가격.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가격대인가,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인가, 자, 그런 점이 고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이 서울 부동산 이야기할 때 최근에 경향이 공급론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자, 앞으로 한 2022년까지는 공급이 모자르다. 자, 그러니까 공급이 모자르니까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런 예측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예측이 과연 합당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네이버 부동산인데 이 바깥에, 이 화면 프레임 바깥에 실거래 가격과 그리고 호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 안에 안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을 내용을 가지고 들으시면서 영상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2호선 가지선이죠. 가지선. 자, 가지선 2호선 역세권인데 매매가 13억에서 27억이라고 그래요. 자, 13억은 84 기준으로 13억이죠. 자, 84 기준으로 13억이고 큰 평수, 그러니까 펜트하우스가 27억이라는 얘기인데 얼마인가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최근 매매 실거래가가 15억 3천이에요. 15억. 그냥 대략 15억이다. 로얄층 기준으로 15억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구가 거래가 된 게 12억 5천까지 거래가 됐네요. 5구는 12억 5천에 거래됐고 84는 15억 3천이다. 호가는 16억까지 나오는데 15억 3천이다. 자, 보시면 매매 호가가 16억이에요. 16억. 예를 들어서 16억인데 프리미엄이 9억 9,800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6억 정도 했다는 거죠. 프리미엄이 10억이라는 얘기예요. 10억. 프리미엄이 분양가를 넘어버렸어요. 자, 그럼 이거 전세는 얼마겠어요? 분양가는 6억인데 프리미엄은 9억에서 10억이다. 자, 이 서울시의 아파트 84, 이 2호선 가지 2호선 신정 내거리역에 있는 아파트가 시세가 이 정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 바로 옆에 호반 서밋 목동을 한번 보시죠. 호반 서밋 목동. 자, 여기 84가 14억 정도네요. 14억 정도. 프리미엄이 8억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분양가가 역시 6억이죠. 자, 6억인데 프리미엄이 8억이다. 자, 이 정도 시세 호가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자, 신길 뉴타운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도 이제 인기 지역인데, 자, 여기 힐스테이트 크래시안. 여기 보시면, 자, 5구가 12억 5천에 거래됐어요. 5구가 12억 5천에 거래됐는데, 프리미엄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예요. 그러면 9억이라고 하면, 분양가는 3억 5천이네요. 분양가가 3억 5천이네요.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자, 프리미엄은 8억이다. 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2배 붙은 거예요. 2배. 분양가의 2배가 붙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84를 보시죠. 84. 자, 84는 14억 5천까지 찍었어요. 14억 5천인데 프리미엄이 9억 5천이다. 자, 그러니까 역시 5억 정도. 시세는 분양가는 5억 정도. 프리미엄은 9억 5천. 자, 이렇게
대체로 보면 분양가에 2배가 붙었다. 자, 여기도 이제 84가 14억에서 15억 정도 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상도 여기 9호선 라인이죠. 9호선이 아니죠. 7호선 라인이네요. 자, 상도역 롯데캐슬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도 보시면 여긴 전세밖에 없네요. 매매는 안 되고. 자, 전세가 자 보시면 84가 9억 7천이에요. 9억에서 9억 7천 정도. 자, 이거 분양가가 얼마 있겠어요. 그죠? 분양가가 뭐 6억이나 7억 정도 했겠죠. 자, 분양가보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 전세 매물이 나오고 있다. 자, 전세가 이렇게 없다는 거죠. 이수 포레힐스 여기 보시죠. 여기 뭐 매물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가가 84가 13억 5천인데 프리미엄이 한 8억 정도. 자, 그러면 5억 5천이죠 분양가가. 자, 이렇게 서울 아파트 신축들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강남 쪽을 한번 더 보시죠. 자, 서초그랑자이 여기도 이제 인기단지였죠. 서초그랑자이. 자, 여기는 이제 3호선하고 좀 가깝네요. 강남역 쪽이네요. 위치가 좋죠. 자, 서초그랑자이 이거 보면 또 더 기가 막혀요. 100이면은 한 38평 되네요. 자, 38평이 실거래된 게 실거래 7월 달에 신고한 게 24억이에요. 근데 나오는 거는 27억 정도. 그럼 24억이라고 그러고, 그래도 이게 분양가는 한 13억 정도는 한 것 같아요. 프리미엄은 한 9억 정도. 9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오히려 이 강남으로 오면, 프리미엄이 이 강북보다 가격이 적어져요. 왜 그러냐면, 자, 가격이 오히려 강남으로 오면 가격이 프리미엄이 오히려 적어진다. 워낙 그 전체적인 프리미엄과 분양가를 합친 시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자, 개포동 한번 보시죠. 개포동.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역세권은 아니네요. 역세권은 아닌데 매매 물량은 좀 많이 나왔네요. 보시죠. 84가 최근에 실거래 신고된 게 25억이 최고점이네요. 자, 25억인데 전세는 18억이네요. 전세는 18억. 5구가 10억 정도. 자, 10억 정도. 8억에서 한 10억 정도. 10억 이상. 10억 이상. 자, 10억 이상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자, 23억 정도. 23억에서 25억 정도. 개포동 레미안 포레스트. 자, 다른 단지 한번 보시죠. 역세권. 대모산 입구역 쪽에 있는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매매가 22억에서 26억 사이 했네요. 22억에서 26억 사이. 자, 프리미엄이 한 11억에서 12억. 여기도 프리미엄이 X로 보면 거의 강북하고 거의 비슷하죠. 프리미엄이. 자,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자, 대청역에 있는 DH 포레센터. 자, 여기 보시면은 매매 가격이 한 25억에서 한 30억. 한 25억 정도. 자, 여기도 이제 역세권이니까 분양권이 피가 한 9억 정도. 분양가 워낙 비쌌네요. 9억에서 10억 정도. 자, 보시면 개포동도 이제 프리미엄을 9억에서 10억을 줘야 된다. 자, 이러니까 이게 거의 뭐 로또였죠, 로또. 자, 엄청난 경쟁률이었죠. 자, 한번 강북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마포 프레스토 자이. 자, 여기도 이거 매매가 많이 나왔네요. 매매 가격이 5구가 15억 4천이에요. 근데 프리미엄이 10억 8천. 뭐 10억이라고 보고 한 프리미엄이 10억이고 분양가가 5억 4천이다. 5구가. 자, 이렇게 비싸요. 84는 18억. 자, 84는 18억. 자, 그러면 뭐 분양가가 얼마가? 이것도 프리미엄이 10억이죠. 자, 그러니까 서울시에 그 쓸만한 아파트 사시려면 프리미엄을 10억 주시고 사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프리미엄이 폭등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초저금리예요, 초저금리. 자, 금리가 7%, 6%대에서 지금 2.5%, 3% 막 그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급등을 한 거예요. 급등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생활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생활의 수준도 높아지니까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이제 빌라에 사시는 분, 단독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고 구축에 사시는 분들이 신축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신축의 수요가 몰렸던 거예요. 신축의 수요가. 예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면 이렇게 잘 분양이 안 됐어요. 자, 그 얘기는 이제 우리의 그 어떤 그 GDP가 커지면서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커지면서 그리고 고액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액 소득자들이 많아지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포도
5구가 15억, 16억 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고덕적 한번 보시죠. 뭐 고덕도 핫한 곳이었으니까. 자, 고덕도 보시면 고덕자이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5구가 12억 9천. 자, 84가 2020년 6월 달에 마지막 거래된 게 한 14억 정도 됐네요. 뭐 시세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은데 84가 대략 한 15억 정도, 16억까지 나오네요. 한 16억 정도. 프리미엄이 한 8억 정도. 자, 여기도 이제 한 8억 되는 거고 5구가 12억 정도, 12억에서 13억. 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한 6억 이상. 자, 여기도 이게 이제 거의 분양가에 한 더블이 됐다. 프리미엄이. 자, 이렇게 된 거죠. 엄청나게 시세가 폭등했다는 거죠. 5구가 11억 5천이네요. 자, 이제 뭐 서울 도심이고 역세권 끼면 5구도 이제 11억, 12억이에요. 자, 7억 정도. 그러니까 4억 5천 정도가 분양가였고 프리미엄이 7억 정도다. 자, 그런데 이게 요즘 문제가 뭐냐면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이 분양권을 많이 초기에 확보한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내놓지 못해요. 자, 보세요. 뭐 7억, 8억씩 차이가 나는데 이거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뭐 예를 들어서 70%를 낸다. 7억 팔면은 거의 5억을 내야 돼. 5억을. 7억 팔아서 5억을 내니까 누가 매도하겠어요? 그냥 다 증여해버리지. 그래서 이게 증여로 다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이걸 또 못 파냐면 팔면은 다른 걸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상품을.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취득세가 3가구 이상인 경우에 12%니까 예를 들어서 11억짜리 하나 살려면 한 1억 5천 뭐 그 정도 취득세를 내고 또 어떻게 사겠냐고요. 그런 기회비용으로 다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건이 안 나오는 것이 지금 서울 수도권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과도한 중과세. 자, 그리고 팔아도 내가 다시 다른 데 투자할 수가 없네요.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장위동. 여기 장윤일타운 같은데 자, 꿈의 숲 아이파크네요.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긴 전세가 6억이네요. 전세가 6억. 76, 한 28평형이 매매가가 12억이에요. 근데 프리미엄이 8억. 자, 이건 뭐 실거래 되나요? 84가 11억 5천. 84가 11억 5천이네요. 자, 여기도 프리미엄이 한 6억 이상 되겠죠? 자, 6억 이상 11억 5천. 장인일타운이 이제 그나마 싸네요. 그나마 싸. 자, 프리미엄은 한 6, 7억은 줘야 된다. 자, 지금 서울의 시세가 이렇게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힐스테이트 독번 보시죠. 힐스테이트 독번요. 여기 완전 초역세죠. 자, 여기가 84가 13억이에요. 84가 13억인데 프리미엄이 8억 4천. 엄청나죠. 자, 전세는 얼마일까요, 이거? 분양가가 제가 알기로는 5억 얼마 있던 걸 아는데 전세는 없고 분양가는 한 5억 5천, 5억 정도, 5억에서 5억 5천. 자, 엄청난 프리미엄이죠.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여기는 좀 이게 홍은동이지만 3호선에서 조금 벗어난 외진 곳인데 자, 여기도 11억이에요. 여기도 11억. 프리미엄이 6억 3천. 28평형이. 자, 이 정도로 시세가 이렇게 비싸요. DMC SK뷰. 여기 이제 증산 1, 2구역 수색 뉴타운. 자, 여기가 요즘 핫한 지역이에요. 요즘 핫한 지역인데 시세가 얼마나 하나 보시죠. 자, 매매가가 13억이에요. 84가. 프리미엄이 한 8억 정도. 자, 5억 이상이에요. 5억. 분양가는 5억 조금 넘었던 걸로 아는데 자, 매매가는 13억이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8억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얼마에 분양한지 모르겠는데 한 2천 했나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프리미엄이 한 6억 정도 붙겠죠? 자, 마지막 로또였죠. 마지막 로또. 트리플 역세권. 자, 이렇게 시세가 엄청났다. 자, 가제누타운 DMC 금호 레지던시아. 여기 보시죠. 여기도 12억. 매매가 14억까지 나오네요. 그냥 프리미엄이 8억 4천. 한 8억 정도. 매매는 14억 정도. 엄청나죠. 가자역 있는데 광진 스위트엠 뭐 이건 큰 단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는 단지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매매가는 84가 9억 5천, 프리미엄은 4억 6천5백. 한계동이네요. 나홀로 아파트. 야, 나홀로 아파트인데도 프리미엄이 4억 6천이에요. 84가 9억 5천. 가격이 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팔리는 것 같아요. 나홀로 아파트도 프리미엄이 붙었다. 서울은 참 대단합니다. 대충 다 본 것 같아요. 서울은. 자, 보면 프리미엄이 한 6억에서 한 10억 정도 분양가에 따블은 기본이고 따따블인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폭등의 이유는 역시 그 초저금리가 문제였다. 자, 그리고 신축 선호에 대한 뚜렷한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했다. 우리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의 그 월소득이 올라가고 GDP가 성장을 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프리미엄이 폭등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의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이야기할 때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냐, 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해요. 참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입지가 좋으면 그리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시장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논리로 보면은 뭐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자, 틀리진 않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그 유튜버를 보면은 폭락론을 외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폭락론자가 있고 시장론자가 있어요. 두 부류인데, 이 폭락론자들이 왜 유튜브에 나타나는가, 우리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현상과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 폭락론자들이 나타났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폭락론에 열광을 하는가,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 시각, 부정적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만큼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파트가 상상 이상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폭등을 했으니까 그런 폭락론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폭락을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뭐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못 사신 분들이 집을 매수한 사람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고, 무주택자들이.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시장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은 1억을 간다 막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자, 그리고 강남은 또 2억 간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그냥 그 입지가 좋고 공급량이 거기에 한정돼 있고 부동산은 또 부중성이니까, 자, 그런 쪽이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입지가 좋으면 계속 올라간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초저금리와 맞물리고,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이 또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도 세뇌가 되는 거고, 그걸 매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문가가 이거는 계속 올라간다. 자, 그러니까 안 팔게 되겠죠. 그죠? 안 팔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장의 유명한 전문가들이 여기는 계속 올라간다. 앞으로 뭐 1억 간다, 2억 간다. 뭐 그러니까 물건을 팔겠냐고요. 안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상승세할 것 같으면 사실 강남에는 그렇게 쳐다도 잘 안 봤어요. 그렇게 뭐 프리미엄이 많이 붙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는 이제 장윤뉴타운 같은데 이거 얼마나 외져요. 옛날로 보면 진짜 장유동 이거 찾아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여기 뭐 교통도 엄청나게, 이거 뭐 미아리곡에 내려오려면, 이쪽으로 나오려고 하면, 도심으로 나오려면 엄청 막히고, 사실 외진 곳인데 이런 것도 6, 7억이잖아요. 저기 프리미엄이. 자, 이런 현상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초저금리도 초저금리가 가장 컸고, 왜냐면 그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투자자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투자자가 많이 생겼고, 그 투자자들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를 했어요. 분양권들을 싹쓸이 한 거예요. 싹쓸이 했어. 자, 근데 거기다 대고 정부가 그 대처가 늦었어요. 오히려 대처가 늦었다. 정부가 대처가 늦었고, 정부가 또 임대주택자 사업을 활성화시켰잖아요. 또 그게 또 문제였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다 공급을 제한하는 정책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삼박자가 틀어맞은 거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자, 그걸 우리가 또 어디에서 그런 징후를 알 수 있냐면, 사실 옛날에 강남 아파트가 투자 대상이었고, 강북은 뭐라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강북과 강남의 갭이 좁아졌어요. 강남의 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지금 마포도 5구가 한 15억 정도, 사야 되는 거예요. 강남과 강북이 좁아졌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에 이제 그 고소득자들이 다 많은 거예요. 고소득자들이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 수요가 많으니까 강남은 못 사고 마포를 사는 거예요. 용산을 사고, 자, 흑성 뉴타운을 사고, 자, 그런 지역이 그래서 15억에서 17억, 18억 그렇게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서울에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갑자기 많아졌냐. 그건 뻔한 거죠.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여기 다 있잖아요. 서울에.
대기업이 다 있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벤처기업, 4차 산업혁명, 뭐, 판교밸리. 자, 이게 서울 수도권에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수요가 많아진 거다. 수요가 폭발한 거예요. 신축에 대한 수요, 고급 입지에 대한 수요. 문제는 그 수요 폭발할 지점에 바로 초저금리 현상이 왔고, 자, 거기에다가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친 규제로 가다 보니까 중과세를 때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하고 임대사업자 활성화하고, 자, 그런 그 공급 제한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장의 매물이 말라버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번 상승사에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걸 문제 삼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뭐 블로거를 하거나 강사들,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조금 제질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문을 닫고 그러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투기를 부채질했다고 보는 거예요. 부채질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장론자로 입장에서 얘기하면, 수요와 공급이니까, 자, 이 가격이 앞으로 수요와 공급이다. 이렇게 해서 공급이 모자르니까 수요는 많고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투자자라는 거예요. 투자자. 실수요자도 물론 듣겠지만. 자,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이 많은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이건 계속 공급이 모자르니까 계속 더 올라간다. 자, 그러니까 또 매물이 안 나오고. 자, 그런 점도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서울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또 전문가들이 이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자,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걸 얘기를 안 한다.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이 가격이 이 비역세권의 13억, 12억, 84가 좀 외진 곳에, 자, 이런 가격이 적합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 월 소득으로 살아가는 직장인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인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서울의 그 아파트 가격을 좀 봐야 될 때예요. 제가 보기엔 그런 식으로 봐야 될 때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거래량이 마른 상태에서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다. 자, 매물이 시장에 없으니까. 그리고 내놓지를 않으니까, 취득세가 또 중과가 되니까, 팔고 살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 내후년에도 공급이 모자르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 또 얘기를 또 전문가들이 또 해요. 자, 그러면 더 매물이 또 안 나오겠죠? 그 얘기를 듣고. 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과연 프리미엄은 7억, 10억을 주고 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분양도 못 받죠. 가점이 낮으니까. 저 프리미엄을 10억 주고도 살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다 구축, 썩다리 아파트로 달려간 거예요. 6억, 8억, 9억으로 달려간 거예요. 자, 그래서 30대 패닉바잉이 일어난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30대 패닉바잉이 잘하고 있는 건가? 자, 그것도 생각을 해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다. 지금은 그런 걸 패닉바잉으로 살 때가 아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라. 다른 대안이 많다, 사실은.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자, 지금은 그것을 패닉바잉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서울의 이 폭등한 분양권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 가격들이 정말 이게 냉정하게 절대 가격을 놓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